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일 헌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주일 헌금뿐 아니라 교무금 납부까지 가능한 가톨릭페이 기능이 탑재된 가톨릭 하상 앱이 주님 부활 대축일에 출시됩니다. 올해로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8주년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형수 선교에 특히 힘을 쏟으며 사형수들의 아버지로 불린 고 김홍섭 판사의 기린미사가 내일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부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을 주제로 기린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다음 달 9일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모바일로 주일 헌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톨릭페이 기능이 탑재된 가톨릭 하상 앱이 공식 출시되는 건데요. 교무금 납부와 미사 예물 신청도 사무실에 가지 않고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자입니다. 현금이 없어도 봉헌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인 다음 달 9일 가톨릭페이 기능이 탑재된 가톨릭 하상 앱이 공식 출시됩니다. 가톨릭 하상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교적과 연결됩니다. 봉헌 탭에 들어가면 주일 헌금은 물론 교무금 납부, 미사 예물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교적과 연결된 맞춤형 결제 서비스는 가톨릭페이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는 점점 현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로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부분이 가톨릭페이는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여러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불 수단으로 개발됐습니다. 주일 헌금의 경우 봉헌 바구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입력한 금액이 충전액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전례적인 의미를 살려 가톨릭페이를 이용해도 봉헌 행렬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가톨릭페이를 이용하면 교무금과 달리 정보가 없어 불가능했던 주일 헌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봉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어 자녀가 있는 신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무금 납부와 미사예물 신청은 직접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무금 책정은 교적 본당에서 해야 하지만 납부는 가톨릭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사 지향도 가톨릭페이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성당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가톨릭 하상 앱과 가톨릭페이는 전국 사제 전산회의가 우리은행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가톨릭페이로 오가는 건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였습니다. 본당에서는 전혀 수수료 하나도 없이 여기서 빠지는 금액 하나도 없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성당으로 이렇게 헌금이 되어지는 이 봉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가톨릭 하상 앱은 가톨릭페이 기능 외에도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매일 미사, 기도문 등을 찾아볼 수 있고 성지순례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피정, 봉사 정보도 간편하게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정전체제 극복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창립 8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 소식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군 대표가 만나 전쟁의 쉼표를 찍은 정전협정. 정전체제는 초기만 하더라도 정전협정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항구적 평화의 방편을 마련할 때까지라는 협정 서문이 이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군비 축소라는 이런 새로운 아젠다가 생겨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 이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비핵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당초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정전체제를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 문화와 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형법이 이러한
상대 체제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정전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사상과 담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0년간 이뤄진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각을 바꿔놨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3년 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남과 북에서 각각 48%와 63%의 주민들이 상대를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냉전의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북한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사고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 유지 기능을 하는 정전체제의 역할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 조성과 평화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화해야말로 정전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남북 양쪽이 서로 분단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할 때 화해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쪽이 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나도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각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풀어 나갈 때 그것을 경청해서 듣고 경청하고 나면 공감이 생겨서 그다음에 사과를 하게 되죠. CPBC 윤재선입니다. 법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으려 노력한 사도법관. 고 김홍섭 판사의 기린미사가 내일 오전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사형수들의 아버지, 법의 속에 성인을 입은 법관 등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김홍섭 판사. 김홍섭 판사의 삶과 신앙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판사는 타인의 죄를 판단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숭고한 직업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죄인은 형량을 선고받고 때로 죄가 없는 이는 풀려나기도 합니다. 판사에겐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고 김홍섭 판사는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인 김홍섭은 법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친절한 이웃이 되고자 했습니다. 남의 죄를 판결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곤 했습니다. 1915년 일제강점기 전북 김제에서 출생한 김홍섭 판사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노력 덕분에 친구와 함께 도쿄 유학을 다녀온 뒤 1940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1945년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그는 이듬해 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48년엔 정부 수립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장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되지 않는 소년들을 어떻게 구김없이 길러낼지 고민한 김홍섭 판사.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죄 지은 아이들을 재판할 때에도 친부모처럼 타이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소년범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할 대한민국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영원에 대한 갈망은 6.25 전쟁을 계기로 가톨릭 신앙인이 됩니다. 1953년 세례를 받은 김 판사는 준주 성범을 읽으며 신심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인의 눈으로 법관의 직무를 다시 바라본 김홍섭은 정의와 단죄를 위한 법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위한 법을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 김홍섭은 죄수를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저녁 때 돌아오셨는데 한 수저 이렇게 자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십니까? 오늘 부역자 재판을 했는데 그 뒤에 방청석에 와서 앉았는 아내하고 자식들 5살, 6, 7살, 10살 이런 애들이 졸졸히
그래 나와 있는데 얘들을 보니까 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면서 저녁을 못 자시는 거예요. 김홍섭 판사는 사형수 선교에 특별히 힘을 쏟았습니다. 1964년엔 제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 프란치스칸 정신인 가난과 형제애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작은 성당의 종지기가 되고 싶어 했던 김홍섭 판사는 세상을 위한 종지기 역할을 하다 1965년 50세로 선종했습니다. 김홍섭 판사의 기림 미사는 4월 1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2022년부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을 주제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림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26일 첫 미사는 안중근 의사, 11월 12일엔 선우경식 원장의 기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원주교구가 다음 달 2023년 생명특강을 실시합니다. 원주교구의 생명특강 주제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강사는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입니다. 특강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원주교구 봉산동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생명특강에는 원주교구 신자를 비롯해 타교구 신자도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은 4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서에 본당명과 세례명, 연락처 등을 작성한 뒤 주임 신부의 직인을 받아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가정사목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